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회 상담의 기술, 듣기, 질문하기, 말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 마지막에 대화에 필요한 능력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이어지는 수업에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 필요한 능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보는 능력이 있어요. 보는 능력. 이렇게 보는 능력 하니까 좀 이상하실 수는 있는데, 이 보는 능력 안에는 관찰하기, 거리두기, 낯설게 하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능력. 여기에는 시선 처리, 또 몸의 방향, 거리 조정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수반 능력이 있는데 수반 능력에는 함께 고려하는 능력, 또 따라가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 안에 듣고 말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보는 능력과 듣는 능력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보는 능력. 대화를 하는데 보는 능력이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는 능력은 실제로 대화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능력을 가리켜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고요. 결국은 뭔가 내가 말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거죠. 사실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관찰하기가 되겠습니다. 관찰하기. 그 관찰하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옆에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상대방의 표정과 말의 속도 또는 톤,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읽지 못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표정이 안 좋게 변하고 있으면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 없이 계속 말하면 이것은 이제 관찰하기에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정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표정의 변화입니다. 자, 그 어떤 표정에서 어떤 표정으로 바뀌는지, 평안한 표정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는지, 또 불편한 표정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럼 이제 그 전환점에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 수업에는 말을 좀 더 빠르게 하는 편으로 저는 알고 있는, 제가 저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 영상 수업은 이제 우리의 대면 수업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의 속도를 좀 더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요.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라진다는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거고 뭔가 급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속도가 말이 느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기 싫고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도 관찰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관찰해야 됩니다. 또 목소리의 톤도 중요하죠. 목소리의 톤이 커졌다는 건 자기가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톤이 작아졌다는 것은 뭔가 자신이 없고 전달이 잘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톤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표정, 또 말의 속도,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담 환경은 대부분 이제 중간 테이블을 두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앉습니다. 그러나 권장하는 그 상담의 그 세팅은 테이블 없이 앉는 겁니다. 테이블 없이 앉는 이유는 상대방의 몸을 다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죠. 몸의 움직임을. 그리고 내 몸을 온전히 노출시켜서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몸을 다 볼 수 없으면 편안할 수도 있지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다 보이는 환경을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제 상대방의 몸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몸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손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팔다리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몸의 움직임이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 말의 속도, 목소리의 톤, 몸의 움직임을 주의 있게 관찰하는 것이 대화에서 중요하다, 상담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대화 전이나 후에 자기 상황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자,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또는 이제 상담에 참여하기 전에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누군가 싸웠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혼이 났다든지, 네,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상담실에 들어와서 내담자와 만나게 되면 꼭 상담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대화할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 영향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제대로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전에 일어났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대화 전이라는 게 바로 전일 수도 있고 좀 오래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부터 누구와의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대화 후의 상황과도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 후에 이제 상담 후에 어떤 미팅이 있어요. 뭔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요.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상담 후에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상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또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화 전이나 대화 후에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과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제대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낯설게 하기가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 이것은 뭐냐 하면 발신자가 지니고 있는 익숙한 관점이나 태도를 배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낯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때 무엇인가를 대할 때 처음인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또는 모르는 자세로 모르는 태도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익숙한 관점 또 태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선입견, 선지식, 선경험들을 제거한 상태로.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공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지 않으면 그 공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능력에서 중요한 게 낯설게 하기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설교에서 들은 대로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이전에 나는 한 번도 이것을 들어보거나 읽어보지 못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할 때도 낯설게 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의 원초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마치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능력입니다. 듣는 능력.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요. 일단 시선 처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선 처리. 그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볼 거냐. 어떤 분은 상대방을 이렇게 응시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어떤 그 갈등이나 불안이 이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불편한 사람하고는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하고는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없고요. 또 불안한 사람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보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면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보는데 계속 불안하시면 그 불안을 좀 견디시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없다면 속으로 몇 번을 세죠. 뭐 3번을 세든 10번을 세든 응시하다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상대방을 응시하다가 또 불편해지면 살짝 또 피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하실 수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너무 정면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면으로 너무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눈동자를 또 빤히 쳐다보거나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 마음의 거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눈 안에 그 사람이 우리가 담겨져 있다고도 말하는데 그 상대방을 볼 때는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보든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눈 주위를 전체적으로 보든지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눈을 못 마주치니까 이제 이마를 본다든지 턱 아래를 본다든지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게 되고요. 일단 시선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눈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근데 눈동자를 마주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통하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더라도 눈동자를 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성 간에도 그렇고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주쳐 보신 분들은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상대방을 응시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또 눈 주위를 집중해서 보지만 눈동자를 마주치지는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일에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볼 때 좀 불안한데 그것을 좀 견디시면 또 조금 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몸의 방향.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을 향하는 게 좋기는 한데 몸을 이제 약간 그 상대방 쪽으로 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몸을 상대방을 향해서 숙이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1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담자와 정면으로 이제 상담할 수 있는데요. 정면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선을 이제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불편해지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게 되면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몸을 좀 틀어서 120도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적 경청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마주칠 때는 이제 고개를 살짝 돌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정면을 응시하게 되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방향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상대방 쪽을 좀 더 향하는 게 더 좋겠고요.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뭐 각도는 정면보다는 이제 좀 12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수업을 하면 해보면 좋은데 네, 이렇게 이제 말로밖에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리 조정이 있습니다. 거리 조정. 이건 뭐냐 하면 사적 거리를 고려하되 정서적 안정지대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사적 거리가 뭐냐 하면 손을 뻗어서 자, 이제 한번 앉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팔을 또는 왼쪽 팔을 이렇게 뻗어 보세요. 쭉. 네, 앞으로 말고 옆으로 뻗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뻗어 보세요. 자, 이렇게 앞과 옆으로 이제 뻗어 보시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불편한 사람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친밀한 사람은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와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 거리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사적 거리라는 건 이제 친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적 거리 안에서는 주먹질도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서는 스킨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주로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친밀감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적 공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친한 사람이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 거리를 고려하는데 정서적 안정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과 가까워도 어느 이상 가까워지면 불편한 거리가 있고요. 상대방과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불편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지대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거나 대화할 때 벗어나지 않는 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어느 이상 떨어지면 불편하고 붙더라도 어느 이상 붙으면 불편한 그 거리를 정서적 안정지대라고 하고요. 근데 이 정서적 안정지대는 나의 정서적 안정지대와 상대방의 정서적 안정지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리를 상대방은 편안해할 수 있고요. 내가 편해하는 거리를 상대방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다 안정적인 거리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게 전혀 맞지 않으면 이제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 거리 조정을 통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정서적 안정지대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시선 처리, 또 몸의 방향, 거리 조정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어디서 대화를 시작할 거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 대화를 할 때 듣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대화에서는 관찰하는 능력 중요하고 보는 능력, 그 다음에 듣는 능력 중요한데 말하기가 먼저가 아니라 듣기가 먼저거든요. 또 정확하게는 듣기와 동시에 또는 듣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보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듣기에 들어갔어요. 듣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거죠.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권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리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리에서 듣는다는 게 상대방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건강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상대방이 좀 거만해요. 좀 이렇게 교만해요.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밑에서 대화를 시작하시면 잘못하시면 힘든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좀 높은 자리에서 같이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리를 중간이라고 했을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시작해서 끌어올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시작해서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것,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까지.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냐? 대화의 출발점, 듣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상대방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으니까 우리의 얘기를 낮게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 상대방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자, 방법은 뭐냐? 방법은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듣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듣는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말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듣기.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듣는 청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화에서 중요한 듣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의도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또 상대방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데 그 듣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청자라면 내가 말을 이해 못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는 능력에는 우리가 이제 경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3가지 경청이 있습니다. 일반적 경청이 있는데 이건 그냥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듣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경청, 듣기 또는 일반적 경청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면 주의를 기울여서 일단 듣는 것,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선택적 경청은 뭐냐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듣는 걸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에서 또는 건강한 수준의 대화에서 선택적 경청은 뭐냐 하면 중요치 않은 이야기보다는 중요한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듣는 걸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적 경청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말과 의미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말하게 되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줄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말하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경청이라는 것은 대화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이건 뭐냐면 피드백을 포함하는 듣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피드백을 포함하는 듣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수준이 아니라 반응하면서 듣는 거죠. 추임새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요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 피드백을 포함하는 듣기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하면서 듣는 것을 가리켜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청을 좀 구분해 보신다면 내가 어떤 경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